자, 이번 시간 21번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몇 배 또는 몇 킬로파스칼 이상으로 하여하는가. 자, 여기 이제 보기에 있는 설명이 조금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에 우리가 정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구 측은 최고 상압력의 1.1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구 같은 경우는 최고 상압력의 1.1배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8.4kPa 이상으로 이 중에서 높은 압력으로 우리가 기밀 시험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에 최고 상압력으로 했을 때는 1.1배, 그 다음에 압력으로 따졌을 때는 8.4kPa 이상.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연소시 양이온 전자가 생성되는 불꽃 이온화 현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유기화합물 분석에 사용되는 검출기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FID입니다. 그죠? 이건 약자로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약자로 써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탄소 기반의 유기화합물, 분석하는 방식이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 FID. 그래서 불꽃 이온화 현상을 바탕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수소하고 연소를 시켜서 그 불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LP가스 저장 탱크를 지하에 설치 시 탱크 정상부와 지면과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으로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60cm 이상이 되겠다. 우리가 LP가스 저장 탱크 지하에 설치 시 주의사항 이렇게 몇 가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 탱크가 두 개가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이 거리는 1m 이상, 그죠?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부,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부, 탱크 정상부와 지면과는 60cm, 그죠? 60cm.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밸브 우리가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 5m 이상의 방출구가 있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두 탱크 사이 인접해 있는 탱크와는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탱크 저상부와 지면은 60cm, 그 다음에 가스 방출관은 5m 이상,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종류를 쓰시오. 앞에서 윤활유 한번 했습니다만은 공기, 그죠? 공기 또는 이제 수소, 아세틸렌까지가 이제 양질의 광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양질의 광유. 그 다음에 산소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가 되겠고, LPG는 식물성류. 그 다음에 염소는 진한 황산.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다. 자, 펌프 사용 시 장단점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LPG, 그죠? 이송을 할 때 펌프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장점은 재핵화 우려가 없다. 드레인 현상이 없다. 단점은 충전 시간이 길고 장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다. 베이퍼록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같이 보시면은, 그죠? 펌프 사용 시 장단점인데, 압축기 사용 시 장단점과 같이 보시게 되면, 자, 펌프 사용 시 장점이 압축기 사용 시 단점으로 갑니다. 재핵화의 우려가 있다. 얘는 우려가 없다 이랬는데요. 얘는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드레인 현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드레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보시면, 충전 시간이 길다. 이렇게 되는데, 펌프에 비해서 이송 시간이 짧다. 이렇게 나오고요. 장가스 회수 불가능한데 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이퍼록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펌프 사용 시 장단점을 기억해 두시면 요거에 압축기에서는 장단점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염공이 가져야 할 조건을 쓰시오. 자, 염공은 우리가 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죠? 구멍.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꽃이 안정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가연물에 적절한 배열일 것. 우리가 집에 있는 가스 버너 보시면 됩니다. 가스 버너에 이렇게 구멍에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안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배열할 것.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모든 연공에 빠르게 화염이 전파될 것. 그죠? 이쪽 부분에는 늦고, 이쪽 부분은 빠르고, 이런 건 안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먼지 등에 막히지 않고 손질이 용이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LP가스 연소기구가 갖춰야 할 조건을 쓰시오. 자, LPG를 완전 연소시킬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취급이 간단하고 안정성이 있을 것.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다음 갈로를 채우시오. 자, 통풍 가능 면적은 1제곱미터당 몇 제곱센치고 한 개의 환기구 면적은 동그라미 2번 제곱센치 이하이며 기계 환기 설비의 통풍 능력은 1제곱미터당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풍, 잔통풍력, 통풍 면적 계산하는 건데 바닥 면적당 통풍 가능 면적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환기구의 면적은 2400 그죠? 제곱센티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환기 설비의 경우 통풍 능력은 1제곱미터당 0.5 세제곱미터 퍼 미니 되겠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풍 면적, 예를 들어서 통풍 면적이 10제곱미터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통풍구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면, 한 개당 300이니까 얼마예요? 곱합니다. 그죠? 3000이 되겠죠. 그죠? 3000. 자, 근데 한 개의 환기구 면적이 240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400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이 아니고 5제곱미터다. 이랬을 때는 1500 세제곱센티미터다.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면적을 주고 계산해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300, 2400, 그 다음에 0.5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계량기 선정 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사용 최대 유량에 적합한 계량 용량일 것, 내열, 내압, 내열성이 있으며 기밀성, 내구성이 좋을 것, 사용 중 기차 변화가 없고 정확하게 개척할 수 있을 것, 부착이 쉽고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있겠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성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계측기니까 가스 계량기라는 것은 계측이 사용하는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계량 용량 이상일 것 이렇게 용량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압, 내열성, 내구성, 기밀성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부착이 쉽고 유지 관리가 쉬워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기계적인 어떤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변화, 사용 중에 어떤 양과 계측하는 수치와의 어떤 차이,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가지.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외우시기 편한 걸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자, 31번 가스 누출 차단기의 3요소를 쓰시오. 가스 누출 차단기 구성하고 있는 3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금지부. 금지를 하죠. 가스가 누출됐다는 걸 금지를 합니다. 그죠? 그럼 제어부에서 차단부로 신호를 보내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지부, 제어부, 차단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동영상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도 조금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전기 방식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전위 측정용 터미널을 설치하는 간격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필답형에서도 이렇게 문제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동영상에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V 이렇게 테스트 박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위 측정용 터미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전원법은 500m 이내, 배류법, 희생양극법은 300m 이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치 자주 나온다. 그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LPG 연소 시 특징을 5가지 쓰시오. 자,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연소식을 보게 되면, 그죠? 프로판 부탄이니까, 뭡니까? 5몰, 6.5몰, 그죠? 아주 많은 공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착카운더가 높고, 연소 속도가 늦다. 연소성이 좋아서 완전 연소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화되면 부피가 작아진다. 또는 뭐 액체 상태 비중은 물보다 가볍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연소시 특징이니까 그죠? 그거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LPG에 대한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액화되면 부피가 작아진다. 이런 거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그냥 LPG의 특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중, 액체 상태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기체 상태는 공기보다는 무겁다.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34번 베이퍼록 현상에 대해 쓰고 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자,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게 뭐냐? 저비점 액체를 이송 시 펌프 입구 측에서 액체가 끓는 현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브레이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풋 브레이크. 그래서 비탈길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그냥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 그 열에 의해서 마찰 열에 의해서 뭡니까? 브레이크 안에 들어있는 윤활유, 그죠? 이 윤활유들이 끓어서 증발합니다. 증발을 함으로써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지책 보시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춘다. 흡입 간격을 크게 하고 흡입관에 단열 처리한다. 유속을 줄인다. 그죠? 그래서 액체가 끓는다는 것은 이제 열을 이제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 흡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끓어서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뭡니까? 설치 위치를 낮추고 흡입 간격을 크게 함으로써 뭐 액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스액화 분리장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자, 먼저 한냉 발생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액화 분리 장치, 우리가 열 손실을 돕고 액화가스를 채취할 때 그것에 필요한 한냉을 보급하는 장치다. 한냉을 보급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류 장치, 원료 가스를 분리, 정제하는 장치, 정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되겠고요. 불순물 제거 장치, 말 그대로 불순물 제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분, 그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얼음이나 동결이 되면은 얼음이 된다, 드라이 아이스가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장치, 불순물 제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충전구 나사에 V홈을 표시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자, 충전구 나사, 그랜드 나사에 V홈, V자로 홈이 새겨진 거, 웬나사임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웬나사. 자, 37번. 폭갱 유도거리란 무엇이며 폭갱 유도거리가 짧은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자, 폭갱 유도거리란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불이 이렇게 뭐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불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격렬한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 요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폭갱 유도거리가 이제 짧아지는 경우, 이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그러니까 격렬한 연소가 이루어지는 이게 짧아진다 이거죠. 뭐냐? 고압일수록. 그 다음에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 경우,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광경이 가늘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 38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에서 정압기의 기밀 시험 압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입구 측은 최고 상압력이 1.1배가 되겠고, 출구 측은 최고 상압력이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 두 개 중에 높은 압력으로 기밀 시험을 한다. 정압기 입구와 정압기 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정압기 입구, 출구 측 기밀 시험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비파괴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스 배관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비파괴 시험. 뭡니까? 이게 배관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 배관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강관 형태의 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비파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으로 노출된 사용자의 공급관, 그 다음에 호칭 80회 미만인 저압 배관의 경우는 비파괴 시험을 하지 않는다. 요 3가지. 그죠? 이렇게 요것도 뭐 자주 나오는 어떤 내용이니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저장 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철근 콘크리트로 저장 탱크실을 만들고 그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저장 탱크 주위의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게 마른 모래를 채웁니다. 마른 모래. 기본적으로 마른 모래를 채우는 이유는 저장 탱크의 부식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식 방지. 자, 마른 모래를 채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채우지 않는 이유가, 모래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토양의 비저항값에 의해서 부식에 영향을 받는데, 비저항값이 높을수록 부식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의 경우는 일반 점토질에 비해서 비저항값이 높다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된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른 모래를 채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